오네가이스마스 홍널스입니다. 무척 오랜만이네요. 처음에 유튜브를 찍을 때는 이런 것도 찍고 싶고 저런 것도 찍고 싶고 생각한 게 참 많았었는데요. 막상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영상을 더 올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 처음에 생각한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긴다면 짧게라도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장로 교환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장루를 붙이게 된다면 피부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활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장로 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피부 합병증이라는 건 장루를 붙인 피부 주변에 손상이 생겨서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손상이 한번 생기게 되면 장루백을 붙여도 금세 떨어지고 장루백을 붙인 상태에서도 손상된 부위로 대변이 새서 그 손상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번 주에 오신 보호자 중에서 피부 손상도 없고 깨끗한데 하루에도 두세 번씩 장루가 떨어진다는 분이 계셨어요. 피부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장루판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장루를 갈았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액세서리 제품을 잘못 사용한 경우였어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루 물품은 백, 주머니,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액세서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하는 경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 액세서리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액세서리 제품들을 다 빼고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 보호자분이 잘못했던 건 이 제거 스프레이가 보호 스프레이인 줄 알고 판을 붙이기 직전에 피부 주변에 제거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당연히 제거 스프레이는 잘 떨어지게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붙이고 난 다음에 자꾸 떨어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연세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거 스프레이는 흰색, 보호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회색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너무 헷갈리겠죠? 새 제품을 뜯으면 안에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스티커는 옛날 거거든요. 요즘 나온 스티커는 훨씬 더 간결하게 제거 스프레이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그게 더 눈에 띌 거거든요. 제거 스프레이는 핑크색이고요. 보호 스프레이는 제가 지금 없는데 파란색 스티커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먼저 떼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먼저 붙이시고요. 아니면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젊은 보호자분들,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스티커를 붙이고 크게 표시해 준다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헷갈린다 하게 되면 스프레이 두 개를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이가 도로에 헷갈려서 문제가 일으킨다면 차라리 안 쓰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떼서 붙이면 되고요. 근데 몰더블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거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과감하게 리무버 스프레이를 쓰지 마시고
보호 스프레이만 사용하세요. 보호 스프레이니까 당연히 떼는데 제거 스프레이보다 떼는데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헷갈린다면 보호 스프레이는 먼저 뿌려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거 스프레이는 나중에 뿌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냥 두 개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에서 장루판을 떼고 주변을 가볍게 문질러서 뗍니다. 되지 않으면 그냥 비누칠 해도 괜찮거든요. 비누칠해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난 다음에 판 붙이고 주머니 붙이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과정을 단순화할수록 더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수한 게 한 개 더 있었었는데요. 이 가루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에서는 이 파우더에 대한 정확한 기능을 설명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잘 못 붙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피부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할 때 사용을 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가루를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밀가루가 있는 상태에서는 테이프가 붙지 않아요. 가루가 그 접착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루를 사용할 때 혹시 이것처럼 너무 두껍게 하게 되면 털어내야 돼요. 손으로 넓게 펴바르는 거죠. 아니면 너무 많이 하면 그냥 털어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루가 피부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판을 붙이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여기 가루가 있으니까 이 가루를 꼭 녹여줘야 돼요. 녹인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물을 붙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 보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데요. 화면에는 표현이 크게 안 되는데요. 지금 뿌려놓은 가루가 녹았어요. 그리고 약간 반질반질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좀 꾸덕꾸덕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가루만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어려워요. 특히 어려운 게 병원에서 교육받은 분들 따로 있고 장로 교육받은 분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 그 교육받은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있는 곳에 가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입으로 전해서 전해주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고 스스로 배우셔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는 자기 경험에 비춰서 올린 거다 보니까 괜찮은 내용이 많은데 아닌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이 장루 전담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요즘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검색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블로그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고요. 피부가 있고 장루가 있으면 그 주변에 손상이 있었는데요. 이 손상된 피부를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민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판을 그 손상된 부위보다 크게 잘라서 붙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피부만큼 대변이 묻어 있어요. 대변이 오래 묻어 있으면 그 손상된 부위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손상된 부위를 보호해주는 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더 늦지 않은 시간에 그럴 경우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